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한쌤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나는 오늘 바쁘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오늘 굉장히 바쁘게 하루가 지금 아침에 매매가 시작됐다. 하수입니다. 오늘장에. 나는 오늘장에 별로 할 게 없다. 고수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장에 바쁜 분들은 추격 매수를 하시면 바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추격 매수를 하는 날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들께서 시가에 이제 지수가 떠서 출발했잖아요. 미국장에 올라서. 자, 우리들 수준에 갖고 있는 5천만 원, 2천만 원, 1억 원은가 한마디로 배민, 그 오토바이로 이렇게 골목길에 있든 트럭 사이든 마음대로 해집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자, 반면에 우리들처럼 이렇게 하지 않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어떤 형국일까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나 혹은 큰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즉 1,000억이라든가 혹은 1조 원씩 즉 홍콩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주문이 거의 들어오죠. 우리나라 90% 주문은 홍콩 창구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지금 충분히 한국의 주식을 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바로 올라가는 것보다 1차 매집은 지난 6개월간 10조 원 넘게 했으니까 2,400 돌파 나오기 전에 이제 2차 매집을 시작해야 되겠죠. 물론 사가면서 끌어올리는 돌파 형태도 괜찮겠습니다만 그들이 보기에는 단기 변동성을 활용해서 어차피 갈 거 아침에 시가에 떠서 출발했을 때 한번 던져주고 다시 매집하는 게 유리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외국인들은 그렇죠. 이미 살 종목은 다 갖고 있어요. 대형 종목은 1차 매집은 끝났어요. 2차 매집 형태에서는 중소형 종목군들로 트렌드가 확산돼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그 부분, 어제 제가 여러분들하고 5G 관련해서 사막의 폭풍, 사우디와 중국의 손을 잡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앞으로 국내 주식시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오늘은 바로 그 부분에서 이제 종목장에 옵니다. 코스닥 시장뿐만 아니라 오늘 코스닥 시장 지금 바이오들 움직이기 시작하죠. 네. 나는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바이오주가 움직이는 것을 감지했다. 어제 분명히 그분들은 한번 7번 한 번만 눌러보세요. 어제 분명히 암젠이라든가 그렇죠? 미국 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양봉이긴 하지만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못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런 종목들이. 바이오주들. 근데 국내 시장에서는 한 템포 늦긴 하지만 이제서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잠깐 한번 이거 한번 볼게요. 종목분들 여러분들 좀 크게 한번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자, 지금 삼성전자가 양봉이죠.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마이너스 1%고 시총 최상 종목이에요. 바이오로직스 강부합이고. 그런데 보시면 지금 양봉이 많습니까? 응봉이 많습니까? 대부분 응봉입니다. 지수를 살짝 누르는 거죠. 반면에 시가총액 상위 코스피 200개 종목에서 반대로 이번에는 거꾸로 200개 1등 삼성전자가 아니라 200등 화승엔터 199등 진우스 한세실업 여기부터 보겠습니다. 양봉이 많습니까? 음봉이 많습니까? 여기도 숫자로는 음봉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현대홈쇼핑이라든가 케이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지금 중소형 종목군들이 치고 나오죠. 자, 종목장이 천천히 나오는 흐름이 나오는데 종목장 개별 종목장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오늘 올라간 종목군들은 보세요. 한미약품, SD바이오센서 5%. 그러면 지금 눈치 빠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혹시 어제 방송 들어오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죠? 제가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뭐를 보는 날이다? 그렇죠. 코스닥을 보는 날이다. 오늘 코스닥 점검해 준다겠죠. 그래 가면서
종목장을 점검해 준다고 했는데 그 종목장을 왜 본다고 그랬어요? CPI 지수가 오늘 밤 11시 30분. 네, 원래는 10시 반인데 서머타임 때문에 1시간 늦어졌기 때문에 오늘 밤 11시 30분에 발표되는 CPI 지수. 그리고 15일 날 새벽 2시, 미국 시간으로는 14일 날 발표되는,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한국 시간으로는 15일 날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 2시 반에 발표되는 미국의 12월 FOMC 회의.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시장 흐름을 저희가 어떻게 봤습니까? 긍정적으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연말, 연초 2600포인트 정도 이상 시장이 지수도 도달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종목장은 더 화려하게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보게 될 건데요. 그 징후, 첫 번째 징후가 어디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느냐? 지금 보시는 한미약품이라든가 SD 바이오센서라든가, SD 바이오센서가 중국이 탈 코로나, 한국도 마스크 벗는다고 하는데 왜 올라올까요? 코로나로 봉쇄할 때는 안 올라가던 이런 종목들이 오늘 움직이기 시작해요. 자, 그거는 코로나에 대한 부분의 접근도 물론 있습니다만 다시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는 유럽 지역은 지금 창궐하고 있거든요. 다시. 겨울에 원래 코로나가 강세입니다. 코로나균은 원래 겨울에 강세예요. 열에 약해요. 여름에 죽어요. 자, 그런데 지금 SD 바이오센스나 한미약품이라든가 한미사이언스, 녹십자, 거래소에서 오늘 많이 올라간 종목이에요. 코스피 200 종목에서. 유한양행, 신풍제약, 녹십자 홀딩스, 전부 다 바이오 종목들입니다. 제약주들. 그럼 제약주들을 지금 이걸 단순하게 제약주로 볼 거냐? 아니면 어제 미국 시장이 나스닥이 다시 회복되는 가운데서 테슬라 못 올라갔지, 넷플릭스 못 올라갔지, 미국은 반도체가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오늘 한국에선 바이오가 움직여요. 코스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에서도 지금 보면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 파마 리서치, 그리고 네이처셀, 셀트리온 제약, 바이오니아, HLB 생명과학, 이런 종목들이죠. 차바이오텍. 2차전지 관련주들은 대부분 하락입니다. 어제 움직였던 컨텐츠 종목들은 어떨까요? 아프리카 TV, 스튜디오 드래곤, 펄어비스, 위메이드 맥스, 위메이드, 그렇죠? LNF, 컨텐츠 및 2차전지주들은 전체적인 약세 흐름이에요. 특히 보시다시피 LNF하고 펄어비스. 그러면 이 종목들이, 펄어비스도 마찬가지, LNF는 제가 봤을 때 이제 반등 타이밍입니다. 펄어비스는 실질적으로 낙폭과대, LNF, 에코프로나 LNF는. 그래서 오늘 2차 전지 갖고 있는데 난 오늘 정리한다. 자,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시장에서 가장 힘든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거래소 시장에서는 시가총액 넘버 2인 LG에너지 솔루션 갖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시장의 큰 줄기를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세부적인 걸, 디테일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그 섬세함이 있어야 주식은 성공하는데,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큰 줄기를 잡고 가죠. 그러면 엄마가 그 안에서 아빠의 빈 공간을 채우느냐, 팀워크가 잘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애들도 잘 크고 가정도 잘 돼요. 자, 반면에 엄마가 사업적 기질이 있다든가 여장부라든가 감각이 좋으셔서 어떤 뭐를 하신다든가, 그래서 엄마가 의사야. 그런데 병원을 운영을 잘해. 그럴 수 있죠. 엄마가 약사하거나 혹은 오은영 박사님처럼 대학교 교수님이신데 이거 방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어린아이에 대한 문제들을 대중화시키거나 공론화시켜서 성공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안에 남편이 내조를 잘한다든가, 가수신데 여자분이 남편이 내조를 잘한다든가,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어요. 주식도 비슷합니다. 2차전지 여러분들한테 제가 62만원 돌파 나왔을 때 이거 이제 끝난 주식이라고 했죠. 대세 하락 끝났다. 이거 대세 끝났다.
할 수만 있다면 주식선물 매도라도 하라. 오늘은 뭐라고 말합니까? 50만 원 깨진 자리에서. 지금 매도는 늦었다고 말하죠. 다른 종목 다 올라오는데 얘는 못 올라오잖아요. 음봉이 연속인데 지금 갖고 있던 사람은 때릴 판인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해요? 때리지 마라. 늦었다. 반등 나올 때 차라리 더 때려라. LNF 에코프로도 마찬가지. 2차 전지. 그렇지만 코스모 신소재에서 물어본다면 솔직히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저는 지금은 이거를 갖고 있으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가급적 갖고 있으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냐면 한 번 더 추세 폭락이 더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2차 전지라 해도 다 그렇진 않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 장은 그러면 오늘은 이제 연말을 앞두고 왜 바이오주가 움직이는지, 그리고 어제랑 오늘이랑 지금 오늘 조정 이틀 차인 파이브주나 이런 것들이 끝난 건지, 그걸 빨리 간파해야 되는데요. 이 장은 이제 화려한 종목장을 예고하는 것이 어제 미국 장에서 저는 나왔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 그 국내 시장에서는 낙폭과대 상태에서 그 종목장들이 떼거지로 나오는 부분이 바로 이렇게 한미약품이라든가 한미사이언스, 그리고 내용은 다 달라요. 유한양이 종목별로 뭐는 뭐 수줍하고 뭐하고 종근당 다 다릅니다만 패턴은 똑같습니다. 업황도 비슷한. 근데 이 종목들이 전부 다 어떤 종목이냐? 실적이 있는 것들이에요. 실적이 없는 코스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당장은 안 올라갑니다만 이제 내일이나 모레부터 이런 종목들이 움직인 다음에 움직이겠죠. 자, 그래서 오늘 강의 주제는 여러분들하고 한번 잠깐 1대1 과외 선생 오늘 다섯 번째 시간인데요. 죄송합니다. 6번째 시간인데 여러분들하고 제가 살펴볼 오늘 주제는 바로 요 파일 한 번만 좀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카톡으로 보내주신 거. 그거 한 번만 일로 좀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제 거 USB에 넣어주셔도 됩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제가 잠시 뒤에 공개하겠습니다. 일단은 한번 오늘 바이오주들 먼저 한번 보죠. 코스닥 시장과 바이오주들, 특히 거래소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하일약 상한가 쳤네요. 그렇죠. 한국인윤제약 17%, 국전약품 13%, BC월드제약 11%.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장에서도 먹을 게 있느냐, 이런 종목 갖고 계신 분들 오늘 정리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제약주 그냥 놓으세요. 거래소 시장도 한번 잠깐 볼까요? 뭐 저도 아침에 우리 회원분들 경보제약 한번 잠깐 살펴봤었습니다만 우리는 이미 제약주를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멘텀 주도주 클럽 회원분들도 지금 여기 들어오신 분들도 많고 그러신데 저희가 지금 제약주들을 50% 가까이 갖고 있습니다. 왜 50% 가까이 채워는 오늘 산 거 아니에요. 오늘 산 거 아닙니다. 50% 가까이, 그러니까 절반이 제약주예요, 저희가. 제약주들을 저렇게 저희가 집중적으로 베팅해서 갖고 있는 이유는 실적이 나는 종목은 대한민국에서 은행주, 보험주, 경기가 안 좋아도 계속 가는 거. 그렇죠? 그렇지만 모멘텀이 없어. 그렇죠? 이건 퍼포먼스가 없잖아요. 실적이 좋았다가 지금 꺾이고 있는 거, 실적이. 근데 주가는 바닥인 거. 반등 나왔다가 잠깐 멈춘 거, 반도체. 그러면 이 중간에 있는 게 뭐겠습니까? 실적도 좋은데 주가도 안 움직이고 바닥에 있는 거. 3년, 5년 최저. 바로 이런 제약주들입니다. 자, 대장은 보니까 경보제약이에요. 상한가만 치겠네. 그 대장을 따라서 움직이는 이연제약이라든가 명문제약이라든가 이런 게 있죠. 자, 잘 보세요. 경보제약이 상한가에서 한번 잠깐 풀렸었는데 풀리니까 이연제약, 명문제약이 어떻습니까? 얘가 상한가 아까 맨 처음에 치다가 못 쳤어요, 살짝. 1, 2% 빠지니까 애들은 고점 대비 5%씩 꼴이 답니다. 상한가 딱 찍고 무너지니까 그냥 그대로 더 날아가 버리죠. 왜 그러냐? 얘가 대장입니다.
대장 따라서 뒤에 후행성 지표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사시면 얘가 상한가 치면 얘는 상한가 칠 수도 있지만 5% 빠지면 여기는 또 5% 10% 빠지겠죠. 이해되셨죠? 자, 그럼 어떤 종목을 여러분들은 보셔야 되느냐? 상한가 친 종목, 경보제약이 대장인데 경보제약이 상한가 치고 무너졌는데 거꾸로 아랫꼬리 달고 위로 올라오는 종목. 이렇게 윗꼬리 다는 종목이 아니라 시세 발산하고. 유나이티드 제약 아랫꼬리 달고 치고 올라오죠. 한미약품 아랫꼬리 시가 대비 안 밀리고 치고 나오죠. SD 바이오센스 치고 올라오죠. 네. 대원제약 윗꼬리 아랫꼬리니까 제껴. 일항약품 윗꼬리 아랫꼬리니까 제껴. 쭉 봤을 때 부강약품 제껴. 제일약품 제껴. 삼성제약 네, 윗꼬리 먼저 달았네요. 제낍니다 저런 거. 자, 근데 JW 중해제약 바닥권에서 지금 어제 윗꼬리인데 오늘 아랫꼬리죠. 요런 종목군들 중에서 내가 어떻게 저거를 가지고 시장의 흐름 속에서 이거를 이끌고 갈 건가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러면 내가 그 포커스를 맞춰갈 건가 하는 부분을 함께 보게 될 건데요. 왜 그러면 저런 바이오 종목들이 움직이는지, 그리고 방금 보셨던 것들 종목군들 중에서 거래소 시장 바이오가 좋은 건지 코스닥이 좋은 건지, 일단 코스닥이 좋습니다. 그리고 어제 5G 관련 종목군들 여러분들이 오늘장에 아주 이게 지금 좋은 기회인데 종목장에서 왜 이런 종목군들을 봐야 될지 같이 한번 보게 될 건데요.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1대1 오늘 총 오늘이 6번째 시간이죠. 오늘 주식선생 과외 6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의 강의 주제는, 제가 준비한 강의 주제는 반도체 한파덕에 종목장이 선다. 화려한 종목장이 온다. 라는 주제로 살펴보았습니다. 종목장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자, 잠깐 한번 여기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이제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하고 하이닉스 갖고 계신 분들 덜컹하시겠지만 덜컹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민 안 하죠. 하이닉스도 잠깐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이 가격은 한번 되돌리면 옵니다. 그럼 하이닉스를 갖고 있어서 반등을 노리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하이닉스보다는 무조건 삼성전자라고 말씀을 드려요. 삼성전자는 갖고 있으셔야 됩니다. 지금 오늘은.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이거에 따라 지금 여러분들이 개별 종목, 제가 잠시 뒤에 말씀드리는 종목에 따라서 수익률이 20%가 나느냐 안 나느냐가 연말 연초 1월 달까지 해서 결정이 되는데, 1월 30일 날 FOMC가 있잖아요. 시작하고 2월 1일 날 FOMC 둘째 날이고, 그리고 2월 2일 날 새벽 2시 반에 FOMC가 발표를 하죠. 그때 금리를 동결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는 박한샘한테 금리 동결 가능성을 들었다. 동결이거나 0.25. 가능성이 50% 이상이에요. 원래 0%였어요. 자, 그분은 33을 눌러주십시오. 지금 핸드폰 채팅창에 33번을 눌러주세요. 왜 그러느냐?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눌러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나중에 다 잃어버리는데, 이제 종목들이 10% 20% 수익이 나요. 그때 되면. 그런데 야, 금리 동결이래.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이런 것들이 3, 4%, 5%씩 급등 나오면 개별 종목 어떻게 되겠습니까? 7, 8%씩 급등 나오는데 이미 저점에서 1, 20%, 15에서 20%가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제약주, 5G, 그 다음에 일부 전자제품 관련주들 낙폭 과대 상태에서 20% 올라왔는데 거기서 또 7, 8% 올라오면 복리 계산이니까 10%예요. 금리 동결이라고 사람들이 다 달라붙을 때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그 다음 날이나 그날 절반 이상 수익 실현 거죠. 왜? 그때 그 뉴스를 보고 들어오는 사람은 누굴까요?
스마트 머니겠습니까? 아니면 한국말로 스톤 헤드겠습니까? 한국말 죄송합니다. 제 한국말로 하면 여긴 다 영어로 한 거예요. 번역해서. 한국말로 돌대가리라고 하면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스마트 머니겠습니까? 아니면 스톤 머니겠습니까? 스톤 헤드 머니인데 그냥 스톤 머니라고 할게요. 그렇죠. 뒷북 치는 돈들이에요. 거기다가 여러분들은 20% 30% 종목들 절반 이상 수익 실현하고 일단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때는 주식은 이미 2600, 2650까지 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많게는 2650. 자, 일단은 오늘은 왜 종목장이 서는지, 그리고 왜 미국은 1월 달에 금리를 0.5가 아니라 0.25에서 심지어 동결 가능성까지 있는지, 0.25가 50%, 동결 가능성 25%, 0.5, 25% 가능성인데 0.25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봅니다. 시간이 갈수록 0%였던 0.25% 금리 인상설이 저는 힘을 얻고 간다고 봐요. 어제 미국장이 나스닥이 1.4% 올라간 이유가 거기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 주제는 종목장이 선다 라는 주제예요. 특히 거래소 시장의 바이오 종목군들, 그리고 중소형 IT 종목군들, 그리고 내수주, 현대홈쇼핑, 현대백화점, 현대그린푸드, 신세계, 이마트, 이런 내수주들 또 상당한 강세 현상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모든 주식을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바이오주하고 여러분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선택 취사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자, 반도체가 한판은 와요. 그렇지만 일단 단기적인 하락은 거의 다 왔다고, 반등 나왔다가 조정은 다 갔다고 보여집니다. 2차전지도 마찬가지고요. 왜 반도체가 한파가 오느냐? 내년도가 아니라 4, 4분기죠. 삼성전자가 4, 4분기에 순이익이 반토막 납니다. 분기 실적이 15조씩 났던 데서 7조 원으로 반토막 나고요. 하이닉스는 처음으로 적자 가능성이 있어요. 하이닉스가 그러면 반도체 D램 가격이 올라가면 적자 가능성이 풀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어렵습니다. 야, 박한샘 쟤 또 하이닉스 이야기하네. 하이닉스 정말 지긋지긋하다. 맨날 공매도 하이닉스. 2020년도, 2021년도 하이닉스 할 수만 있으면 주식 선물이라도 팔아라. 그렇죠? 저는 매년 한 종목씩 그 종목만 때리는 종목을 꼽습니다. 왜냐? 시장의 큰 흐름을 보다 보면 매도 세력이 집중하는 종목이 있고 매수만 집중하는 종목들이 나타나요, 시대적으로. 자, 그런데 2021년도, 2021년도, 2022년도에는 하이닉스 13만 5천 원에서부터 단 한 번도 이 관점을 바꾼 적이 없어요. 그렇죠? 작년도에서부터 했어요. 작년도에서. 딱 한 번 단타 매매 여기서 한 번 지난번에 했습니다. 9월 말에. 그렇죠? 하이닉스, 삼성전자. 짧게 먹고 빠져나왔습니다. 하이닉스가 그런데 이제 반등 타이밍이에요. 자, 그리고 이번 연도는 어떤 종목입니까? 이번 연도 연말 연초에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반드시 때리고 건너가야 되는 종목, LG 엔솔. 주식 선물을 무조건 매도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오늘 뭐라고 말씀드려요? 늦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49만 얼마였는데 지금 벌써 4천 원, 5천 원 올라왔네요. 방송 맹 시작했을 때 보세요, 유튜브로. 왜 그러느냐? 어제 미국 나스닥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 미국 인플레이션은 단기로는 끝났습니다. 본질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잠재워진 게 아니에요. 자,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야, 자기 이번에 중간고사 봤잖아. 엄마들 하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뭐라고 그러세요, 엄마들이? 아, 우리 애는 성적이 얼마 안 올랐어. 겨우 5점밖에 안 올랐어. 어머, 자기는 90점 맞는 놈이 5점 오른 거야. 95점. 많이 올랐죠. 우리 애는 얼마 올랐어요? 저 박한샘에는 20점 기본 올라갑니다. 왜? 점수가 40점, 50점이야. 그러니까 40점에서 60점. 금방 올라가요. 안 하다가 공부를 하면. 엄마가 잔소리해서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런 애들, 여러분들 집안에도 계시잖아요. 자,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제 미국 증시가 나스닥이 1.26% 올라갔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을 암시해요. 종가 보세요. 종가가 최고가죠. 그 전날 어때요? 종가가 최저가입니다. 윗골이 몸통. 보이지 않지만 굉장한 반전인데 이 반전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스탠앤푸어도 나왔고 종가 최고가입니다. 다우도 나왔고. 다우 같은 게 아예 시가 최저가, 종가 최고가죠. 시가 어떤 기대감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전날 최저가인데 최저가 근처에서 출발하죠. 하루 종일 끌어올린 거죠. 막판에 훅 올라간 거죠. 예상되는 CPI 지수가 얼마입니까? 미국 예상되는 CPI 지수가 플러스 7.3% 증가해요. 그러면 겨우 7.3%밖에 증가하지 않았다는 착시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 7.3%는 그냥 7.3%가 아니죠. 작년도 11월 달 대비 7.3% 증가한 거. 그러면 지금 9.1 증가, 8.5 증가, 8.23 증가, 8.2 증가, 7.7 증가, 그리고 지금 예상되는 게 이번에는 7.3 증가입니다. 물론 9.1에서 8.5, 8.5에서 8.3, 8.3에서 8.2, 8.2에서 8.1, 8.1에서 7.7, 4개월 연속 CPI 지수가 하락했다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런데 월급으로 따지면 9만 원 올랐죠? 9만 1천 원 올랐죠? 100만 원 받던 데서. 그 다음에 또 8만 5천 원 올랐죠? 그 다음 달에 또 얼마 오른 거예요? 8만 3천 원 올랐죠? 그 다음 달에 또 얼마 올랐어요? 8만 1천 원 올르죠? 그 다음 달에 또 얼마 올랐어요? 9만 원 8만 원 올려줄 줄 알았더니 7만 7천 원 올랐죠? 이번 달에 마지막 크리스마스 12월 달에 7만 3천 원 올려줄 줄 예상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7만 5천 원만 올려줘도 많이 올려준 거예요, 사실. 예상이 7.3%지만 7.5% 나와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CPI 지수는 내년도부터는 6%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죠. 왜? 국제 유가 때문에. 국제 유가와 달러 인덱스 때문에. 70달러대잖아요, 국제 유가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제 나스닥 지수가 CPI 지수가 오늘 밤 발표가 되는데 사실 정보가 누출된 겁니다. 옛날이나 CPI 지수가 수작업하고 통계 집계하는데 오래 걸리지. 요즘은 빅데이터를 다 갖고 있잖아요. 11월 달까 CPI 지수 이틀 3일 뒤면 다 나옵니다. 근데 지금 10일이 지난 다음에 이미 앞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보니까. 장대양봉으로. 눌림 주고 지금 다시 진입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수급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런데 아침에 왜 확신이 없습니까? 외국인들이 선물 때리잖아요. 그렇죠? 외국인 선물 지금 4,000개, 3,500억대 때리죠. 그리고 지금 주식 때리죠. 개인 투자자는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잘 샀다가 야 아닌가 봐. 다시 매도. 이게 바로 개인 투자자들의 한계입니다. 오늘 장은 언제부터 움직이느냐? 11시 안 움직여요. 12시 안 움직여요. 1시 안 움직여요. 오늘 방송 중에는 여러분들은 지수는 안 움직이는 가능성이 90%라고 저는 봅니다. 왜?
2시 반 넘어서야 지수 움직입니다. 그럼 그 전에는 뭐냐? 전부 다 종목장이에요. 2시 반 이후에 움직인다는 얘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 굵직굵직한 대형 종목들 반등, 음봉 나왔던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너스 나왔던 LG엔솔 이런 종목군들이 플러스권대로 확실하게 전환이 돼가면서 1, 2% 이상 전환이 돼가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2400을 향해서 돌파를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시그널은 2시 넘어서 움직일 가능성이 90% 이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특히 2시 반, 3시 사이까지가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눈에 확실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알박기를 했어.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침에 시장이 땅 떠서 출발하니까 어제 미국장이 떴네 하고 알박기를 했는데 20억 원을 콜옵션을 왕창 샀어요. 20억 원 콜옵션이 그게 뭐 얼마냐? 주식 1200억 팔고 선물 3500억 팔고 5000억 팔는 거 비하면 겨우 20억 원은 세 발의 피 아니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사람은 배워야 됩니다. 주식은 감각적인 게 1순위입니다. 돈을 벌려면 냄새를 잘 맡아야 돼요. 지식이 없어도 트렌드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이거 읽을 수 있는 사람 많습니다. 배운 거 하나도 없어. 배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뭐 막노동을 하시든 아니면은 무슨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식당에서 일만 하시든 짜장면만 만드시든 그래도 지나가면서 시대가 바뀌는 걸 읽어낼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짜장면만 먹었는데 어린이날에 이제는 뭣도 먹어요? 탕수육도 먹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들이 짜장면만 먹었었는데 이제는 짜장면 안 먹고 짬뽕만 먹는구나. 이런 트렌드들이 있단 말이에요. 세탁소만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와이셔츠를 달았는데 요즘은 다양한 어떤 다른 형태, 등산복이라든가 운동화도 빨고 그리고 이제 이런 거가 지나갔구나 이제. 프랜차이즈구나. 세탁소 같은 경우도. 무인 세탁소라든가. 그런 걸 빨리빨리 캐치해. 지금 들어보면 당연한 거잖아요. 슈퍼마켓에서 편의점으로. 전파사가 부동산으로. 핸드폰 통신 사업자로. 다 바뀌는 거죠. 트렌드라는 게 있어요. 이게 1순위입니다. 재테크에. 그런데 만약에 그분의 금리 구조를 알았다. 그렇죠? 삼성전자의 시가총액과 하이닉스의 시가총액, LG전자의 시가총액 차이를 알았다면 전파사에서 스마트폰 통신 판매업자로 변신할 수 있었겠죠. 자, 콜옵션이라는 것은 뭐냐? 이게 평상시에로 매매를 안 할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 콜옵션 20억은 지금 종합주가 지수가 상하 1% 범위 내에서 못 움직이는 이 범위 내에서는 주식으로 따지면 거의 5천억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 왜? 5천억의 1%면 얼마입니까? 50억이죠. 외국인이 만약에 오늘 1% 손실을 감수했다고 봐요. 주식 1200억, 선물 3500억. 나는 오늘 1% 손해 나겠다. 50억 손해 나겠다. 50억 손해 안 나죠. 실질적으로. 자, 그런데 이 콜옵션 20억을 그러면 오늘 기관들과 외국인은 어떻게 합니까? 이거 때려 먹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콜옵션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시간같이 감소하니까 아침에 20억이 10만 원짜리가 오후 이대로 가면은 8만 원, 7만 원 떨어집니다. 어차피 시가에 산 사람은 지금 마이너스 20, 30%예요. 이거 잡아먹으러 가는 겁니다. 시계 안 주겠죠. 오후 2시 반이나 돼서야 움직여요. 지수가 그래서 종합주가 지수가 계속 오늘은 보합전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먼저 이걸 기본 바탕에 김밥 밑 깔듯이 깔고 가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느냐 우리가 좋은 말로 시황이다. 시장의 큰 관점. 종합주가 지수가 오늘 아침에 미국이 떴지만 바로 못 갈 것이다. 그리고 밀릴 것이다. 밀리는데 쭉 밀리냐? 제한적인 밀릴 것이다. 그래서 이 방송 오기 전에 우리 회원분들한테 제가 하고 온 얘기가 있어요. 지금 종합주가 지수가 강보합이다. 여러분들은 코드번호 12630 레버리지. 종합이 1% 올라갈 때 2% 올라가고 종합이 1% 떨어질 때 2% 떨어지는 레버리지가 지금 플러스 50원이다. 매수 준비해라.
매수 준비해라. 보합 깨지고 마이너스 50원 바닥 거기 선상에서 분할 매집이. 그러면 선물을 사든지 옵션을 사든지 하지 왜 이걸 샀느냐. 레버리지는 10,000원, 20,000원이면 사. 1,000주를 살 것 같으면 500주씩 분할 매집이 돼. 선물은 그게 안 되죠. 하나 사는 순간 7,500만 원. 옵션은 시간 가치가 주. 이해되셨죠? 심리 게임에서 누가 우위를 점할 수 있겠어요? 초짜가. 당연히 레버리지가 우위를 점합니다. 종합주가에서 떨어지고 있는데 사라고 하면 여러분들 손 안 나가죠? 나가셔야 돼. 물어! 하면 물어야 돼요. 쏴! 하면 쏴야 돼요. 그걸 뭐라 그럽니까? 반복 훈련이라고. 쏴! 하면 못 쏴요. 무서워가지고. 포탄 떨어지고 앞에서 수리탄 던지고 돌격 똑같은 놈들이 쫓아오는데 무서워서 쏠 수 있겠어요? 고개 들고? 못 쏘는 겁니다. 쏘더라도 어떻게 쏴요? 난사하는 거죠. 정확하게 조준해서 앞에서 바로 앞에 오는데 호흡을 멈추고 정확하게 쏠 수 있는 거. 훈련받은 사람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군이 미국군보다 더 잘 싸우는 거예요. 영국군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미 해병대하고 같이 돌격하는데 앞에서 중국군이 꽹가리 치고 하니까 흥남전 그리고 나서 또 흥남 철수할 때 미군이 배를 뭐 했지만 사실은 영국인들은 계속 기록을 합니다. 뭐라고 기록했느냐? 미 해병대 세계 최강의 미 해병대인데 당시 2차 대전 때 이기고 나서 미 해병대는 너무 겁이 많은 것 같다. 총알을 너무 낭비한다. 난사한다는 거죠. 기다렸다가 소리 난다고 하고 밤에 안 보이니까 막 쏜다는 거지. 기다렸다가 쏘고 흥남 철수할 때도 그런 기록을 해요. 또 영국 군인들은 그만큼 절도된 훈련을 잘 받고 있다는 거죠. 자, 지금 주식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난사하셨습니까? 종합주가지수 아침에 떠서 출발하니까 제가 아침에 한 얘기가 있죠, 여러분들한테. 방송 시작하자마자. 오늘 바쁘신 분 손 들어봐라. 하수라고 그랬죠. 난사하는 거예요. 이미 총알은 다 여기에 박혀 있어야 돼. 이미 다 베팅이 되어 있어야 돼. 떨어지지 않았느냐. 그건 여기서 산 사람이나 그런 거고, 수익률을 먹은 걸 조금 토해내는 겁니다. 3분의 1, 4분의 1. 이미 여기에 박혀 있어야 돼요. 오늘 그러면 난사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현금 많이 들고 있어 잘했어요. 반면에 오늘 샀으면 기다렸어야 돼. 손절하면 안 돼. 그것이 2차 전지든 하이닉스든 삼성전자든 바이오 종목이든 어제 샀던 컨텐츠든. 컨텐츠는 좀 다릅니다. 컨텐츠 빼고. 오늘은 기다리셔야 돼. 왜? 이거에 쏘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어차피 얘들 죽이고 다시 가자는 분위기예요.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CPI 지수가 예측이 7.3이잖아요. 예측보다 좀 높은 7.5 나오면 어때? 5개월 연속 하락인데. 그리고 또 하나의 방향이 정해진 게 있죠. 여기 네이버에 잠깐 보시면 제가 여기 지금 네이버 저거가 아니니까 제가 핸드폰으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도 핸드폰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 핸드폰 보이시죠? 여러분 한번 핸드폰을 열어보세요. 많은 분들이 네이버에 있는 1,000만 원짜리 가치가 있는 것을 몰라보시는데 네이버를 키세요. 그리고 네이버를 키신 다음에 네이버 앱을 이렇게 키시면 네이버 이렇게 앱을 키시죠. 그러면 네이버 여기 옆에 보면 이렇게 이렇게 옆에 이렇게 3개짜리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선 3개짜리 이게 설정이거든요. 얘를 눌러보세요. 여기 누르면 여기서 이제 가나다라 순으로 있고 증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즐겨찾기에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증권을 누르십니다. 네이버 웨일이라는 앱사이트에도 있어요. 증권을 누르세요. 증권을 누르시면 여기 증권에 보시면 시장 지표라는 게 있습니다. 시장 지표. 시장 지표를 누르면 뭐가 나오느냐. 여기서 보시면 시장 채권 금리, 환율, 에너지 이게 실시간으로 보여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채권 금리를 누르세요. 채권 금리를 누르면 지금 미국 국공채가 얼마로 나옵니까? 3.6으로 나오죠.
실시간으로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에너지 한번 잠깐 볼게요. 국제유가. WTI 국제유가 얼마로 나와요? 0.8% 정도 올라서 73.8달러 이렇게 나오죠. 어제 종가에 73.1몇 달러, 3% 올라서 끝났는데 지금 실시간으로 거래되는 겁니다. 나스닥 선물처럼 선물이기 때문에 여기도 아침에 7시 반에서 8시 사이에 30분 잠깐 정산하고 24시간 돌아가요. 나스닥 선물하고 똑같이 애들도. 채권금리 마찬가지고 이거 마찬가지고. 물론 네이버는 무료이기 때문에 10분에서 20분 딜레이가 있습니다. 돈을 보고 보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그 뭐 미국 사이트에 들어가면 있어요. 여러분한테 제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렇지만 무료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큰 차이 없습니다. 왜? 거시경제 지표가 갑자기 환율이 팍 솟구치거나 갑자기 뭐 미국 구금리가 폭락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달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 거시경제 지표가 그렇게 움직일 정도면 전날부터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자, 10년물 국공채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미국 국제유가 장중에 1% 이상 변동이 있어요? 없죠. 아침에 바쁜 사람 누구예요? 예. 아침에 그 사람 당신만 바쁜 거예요. 문제는 거기서 시작하는. 주식 투자는 뭐다? 타이밍의 예술이다. 이거는 포인트 잡는 거예요. 백발백중처럼 잡아야 돼요. 매일같이 아무리 낚시 잘하는 사람도 안 돼요. 야구 선수도 승률이 높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승률이 좋을 때는 왕창 벌고 낮으면 왕창 깨먹을 거야? 아니죠. 내 승률이 좋거나 내 컨디션이 나빠도 승률을 70% 80% 꾸준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뭐를 보는 거예요? 10년물 국공채. 그래서 미국 지수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유가 보는 거예요. 국제유가 움직였어요? 안 움직였어요? 별로 안 움직였죠. 어제 3% 오르고 오늘 1% 올랐으니까 좀 움직이긴 했지만 10년물 국공채 이자를 움직였어요? 안 움직였어요? 안 움직이죠. 누구만 움직여요? 여러분 주식만 전체 1억 중에서 5천만 원 샀다가 5천만 원 팔았다가 아침에 샀다가 지금 손절할까 말까 하던 중에 이 방송을 딱 들으셨다. 다행입니다. 그러셨다면 팔지 말고 그냥 있으세요. 자, 그런데 이미 나는 지금 아까 지수 빠질 때 손절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빨리 다시 사세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실력은 어떤 건지 아세요? 실수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실수를 빨리 바로잡을 줄 아는 겁니다. 매일같이 샀다 팔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나는 무조건 손절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시장 트렌드가 상승장인지 하락장인지를 빨리 간파해야 되는 건데 지금은 상승장이에요. 근데 지수보다 뭐가 많이 올라와? 종목이 더 많이 올라와. 빨리 그걸 간파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똑같은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하는 사이에 종합주가 지수가 5포인트가 올라왔습니다. 2차전지, 예, 삼성전자, 하이닉스 0.5%씩 올라왔어요. 자, 코스닥이든 거래소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거래소보다는 코스닥 쪽에 조금 포커스를 맞추십시오. 코스닥,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누굽니까? HLB,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특히 지금 셀트리온 제약. 제가 표시해놨던 거 보이시나요? 평균 매집 가격입니다. 여기에서부터 계속 매집을 해서 여기가 저의 평균 매집 가격이라고요. 지난번에 한번 다 팔아먹었어요. 네, 다시 사야 되는데 아직 못 사고 있습니다. 왜? 다른 거 사가지고 안 나와가지고. 그것도 다 제약 중. 자, 셀트리온 제약, 차바이오텍. 지금 차바이오텍 살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있죠? 차백신, 고민하시잖아요. 네. 주식은 원래
야, 너만 알아? 이런 주식 오래 못 갑니다. 이런 표현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대마초가 왜 나쁩니까?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고 그리고 아편, 양귀비꽃 어릴 때 할머니들 그거 배 아프면 끓여 먹고 배탈 났고 했죠. 왜 나빠요, 근데? 왜 그걸 마약이라고 하고 그거 사용하면 범죄가 되는 겁니까? 왜 그럴까요? 효과도 있지만 그걸로 의존성이 너무 그거를 끊었을 때 부작용이 너무 심해. 그게 마약이. 반면에 허가된 약품들은 어떤 겁니까? 부작용도 있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그것을 복용했을 때 암을 죽인다든가 혹은 고혈압을 낮춘다든가 고혈압약도 계속 먹어야 되잖아요. 끊었을 때 위험하잖아. 그렇지만 부작용을 낮추잖아요. 고혈압약 하나를 먹던 사람이 다음날 한 달 있다 두 알 먹고 싶어 막 땡겨. 그런 건 없죠. 근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영화 같은 거나 이렇게 보면은 마약이라는 것은 더, 더 늘려야 되잖아, 복용량을.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효과도 있지만. 자, 주식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단기 급등 종목이라든가 이런 종목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아까 보셨지만 셀트리온 제약 같은 거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아직은 안 올라갔습니다. 근데 시간이 갈수록 그런 종목군들은 이 장이 다시 돌아설 때 지금 제가 봤을 때 20%에서 많게는 30% 이상의 수익률이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종목이에요. 반면에 제가 아까 급등주 있죠, 여러분들한테. 거래소 시장의 제약주들인데 아까 급등 나왔던 종목들인데 윗골이 달린 거. 국제약품, 명문제약, 제일파마홀딩스. 이런 종목군들도 바닥에서 움직이는 건 똑같습니다. 저 이런 종목 정말 좋아합니다. 앞에 거래량이 몇 개월 전에 터졌어. 그러고 나서 최근에 거래량 터져가면서 주가 변동성이 심한 거. 탄탄은 이런 걸로 하는 거예요. 근데 타이밍이 예술이잖아요. 지금 들어간다고? 타이밍이 지나갔잖아요. 단타는 타이밍이 예술이에요. 반면에 그 타이밍이 지나갔으면 승률이 공이 지나간 겁니다. 승률을 높이려면 어떻게 될까? 오늘 사갖고 오후에 팔아먹는 전략이 아니라 내일로 건너가야죠.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남아있는 종목은 제가 봤을 때 오늘 저런 종목이 무너져도 아래 꼬리 달고 치고 올라오는 거. 이런 거. 유한양인 같은 유한양인 같은 거. 그 다음에 안 무너지고 버티는 거. 거꾸로 아래 꼬리 달고 치고 올라오는 거. 어제 윗꼬리 오늘 아래 꼬리. 녹십자 홀딩스 같은 거. 파미셀도 괜찮네요. 지금 보니까. 왜 그러면 오늘은 제약주 그리고 5G 반면에 반등은 2차전지 관련주들도 반등이 나올 걸로 봅니다만 저희는 제끼입니다. 여기는 추세가 무너졌다고 보는 거니까 반등 시호를 팔아먹는 전략이니까 지금은 연말연초까지 종합주가지수 2600 돌파 나올 거에 대비해서 여기서 20%에서 30% 종목들을 먹어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작년도에 만약에 50%가 했다든지 1억짜리가 5천 됐다든지 7천 됐는데 이번 반등장에서 20% 많게는 30%를 절반 정도 투자한 데서 먹어줘야 됩니다. 5천만 원 투자했는데 절반 먹었다. 그래봐야 1억 가운데 10%밖에 안 돼요. 작년도에 까먹은 20%, 이번 년도 까먹은 20% 중에서 절반 회복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다행이죠. 지수가 3천에서 이렇게 떨어졌는데 그 정도 회복한다. 반면에 나는 선방에서 마이너스 10%다. 원금 회복 다 된 거지. 욕심 부리지 않는 안아가면서도 그걸 해줘야 돼요. 이게 실력입니다. 실수를 안 하는 게 실력이 아니에요. 어차피 종합주가 지수가 3천에서 2천까지 왔어. 그랬다가 2200 깨졌다가 지금 2400이야. 2400도 왔다 갔다 해서. 그러면 확률적으로 정상적인 사람은 실수를 하게 돼 있어요. 10개 종목 중에서 3개, 5개 종목 중 10개 종목 중에서 7개, 5개 종목 중에서 3개. 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수를 한 손실이 난 게 중요하죠. 근데
시장에 기회를 줬을 때 이걸 회복할 수 있는 능력, 실수를 했을 때 능력, 이게 실력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야구 선수로 따지면 우리 팀이 4대 0으로 이기고 있어. 그런데 3런 홈런 쳤어 내가. 실력 아닙니다. 우리 팀이 3대 1로 지고 있어. 2대 0으로 지고 있어. 그런데 내가 솔로 홈런이라도 쳤어. 혹은 투런 홈런 쳤어. 4대 1로 지고 있는데 내가 3런 홈런 쳤어. 기회가 왔을 때. 이게 실력인 거예요. 지고 있을 때 뒤집는 거. 축구도 마찬가지죠. 1대 0으로 이기고 있는데 한 골 넣은 사람하고 그것도 잘하는 겁니다. 벌려놓는 거니까. 근데 우리 팀이 1대 0으로 지고 있어. 근데 우리 팀이 이겨. 어떻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박지성 때 혹은 최근에 리버풀의 클럽 감독 작년에 15전 1무 0패. 그러면 15번 싸우는 동안 먼저 골 먹은 적이 한 번도 없었겠어요? 절반은 먼저 골 먹고 절반은 먼저 골 넣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결론은 16전 15승 1무 이렇게 나오겠습니까? 한 골 먹었어도 어떻게 해요? 당황하지 않고. 자, 당황하지 않고 그것을 극복해내가는 겁니다. 그 스트레스. 상대편의 기세. 한 골 넣었을 때 그 막 실력이 백중백세인데 막 밀고 나오는 기세. 그거를 자신들의 평상시 훈련, 반복 훈련을 한 걸로 서로 주거니 받거니 그러다가 코너킥이라도 됐다. 세트피스 만들어서 신호 보내줘. 손 하나 올리고 혹은 손 2개 올리고 혹은 이렇게 했었고 코너킥가 세트피스 연습한 대로 하자는 거죠. 그때 그걸 회복해 나가는 거. 몇 분 내에 한 골 먹었으니까 남은 시간이 한 40분, 50분밖에 안 남았겠지. 90분 동안. 많이 남으면 70분. 그게 실력이에요. 그걸 반복 훈련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 이 반복 훈련을 자꾸 샀다 팔았다 하는 거라 매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반복 훈련은 학습입니다. 에이, 금리 알아서 뭐해, 주식. 어차피 뭐 불확실성 소득 아닙니까? 그렇죠. 안다 해갖고 소득이 기대 수익률이 높아지는 게 아니잖아. 적금처럼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기대 수익률. 확실한 게 아니잖아요. 금리 알아서 뭐해. 국제유가 알아서 뭐해. 그렇죠. 뭐 반도체 디램 가격 알아서 뭐해. 이걸 왜 알아야 되느냐? 확률을 높여주는 거예요. 50대 50인데 확률을 60대 70으로. 그러다가 어느 타이밍에 오면 배팅을 하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어떻게 해요? 원샷 원킬이 아니라 분할 매집 분할 매수로 나의 실수를 줄여주는 겁니다. 실수를 했어도 지금처럼 오늘처럼 반전의 기회가 왔을 때 그걸 놓치시면 안 돼요. 저는 오늘 방송이 오늘 타이밍이 주식시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시그널을 몇 개를 내보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 첫 번째가 어제 미국장이 반도체가 올라갔어요. 아시죠? 나스닥 100 종목 중에서 제 눈에 들어오는 것은 올라간 종목이 눈에는 안 들어왔습니다. 아침에 새벽에 떨어진 종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가장 많이 떨어진 종목이 누구냐? 바로 테슬라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테슬라가 오늘 가장 많이 떨어졌어요. 모더나 마이너스 6.8%. 보세요. 그렇죠? 그동안 상승했던 거 60% 상승했습니다. 100달러 깨지고 나서 115달러, 110달러 깨지고 나서 190달러까지 60% 넘게 상승했어요. 그리고 나서 최근에 이렇게 떨어졌죠. 그 다음 두 번째로 나스닥 100 종목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이 빠진 게 테슬라입니다. 자, 테슬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이 테슬라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무슨 생각을 하냐면 테슬라가 트위터를 잘못 인수해서 경영 리스크 때문에 빠졌다고 생각하십니다. 경영 리스크 때문에 빠졌다고 판단되면 테슬라는 지금 매수 타이밍입니다. 나스닥도 올라갔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경영 리스크가 아니라 산업 리스크, 업황 리스크 때문에 구조적으로 산업 사이클이 이제 과도기적 성장 단계에서
이제 질적 단계로 건너가는 과도기적 흐름에 진입한 지 꽤 됐다라고 보면 테슬라 주가가 왜 반토막이 났는지. 테슬라 한번 잠깐 볼까요? 지금 170달러죠. 400달러, 연초에 400달러였어요. 200달러 깨지고 지금 170달러예요. 마이너스 60%. 1년 사이. 트위터 인수해갖고 빠졌다. 비트코인에 손대서 빠졌다. 트위터 인수?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30조 원이잖아요. 테슬라 시가총액이 1000조 원이 넘는 회사예요. 앨런 머스크가 그 가운데 25%, 250조 갖고 있습니다. 컨소시엄 구성하면 본인 돈 얼마 들어가지도 않아요. 트위터요. 그것 때문에 빠진 거 아닙니다. 그러면 루시드 모터스가 빠져야지. 루시드 모터스 연중 최저점이잖아요. 40달러에서 8달러. 연초에 40달러 했잖아요. 상장하고 나서. 작년에 연초에 상장했을 때 1월 달에. 지금 8달러에. 업황 리스크. 리비안 모터스. 미국 최초로 사이버 전기차 트럭 만드는 회사죠. 여기에는 안 나오는데 리비안도 마찬가지죠. 어제 유럽에서 벤츠, 메르세데스 벤츠하고 클라이슬러, 우리나라 스타리아처럼 전기 밴 만들기로 했는데 취소됐죠. 계속 빠져요. 이거는 리비안 아닙니다. 자, 그런 것들처럼 이렇게 보면 그러면 업황 리스크입니다. 전기 자동차가 빠지는 거. 2차 전지 업황 리스크예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GM 자동차가 미국 정부 대출 금액을 받아서 한국 돈으로 3조 원이 넘는 돈을 받아서 LG 엔솔 배터리한테 어떻게 했다? 투자하기로 했다. 호재입니까? 악재입니까? 굉장한 호재입니다. 25억 불, 한국 돈으로 3조 원이 넘는 돈을 미국 금융 지원을 받아서 한마디로 GM이 연대보증을 쓴 거죠. 호재죠. 그렇지만 여기에는 슬픈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어떤 슬픈 이야기가 있는 거냐? LG엔솔이 돈이 없어서 대출을 받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 불량미를 계속 저축해 놓은 거예요. LG엔솔은 돈이 있어. 그런데 불량미를 계속 저축해 놓은 거야. 어디까지? 협력사한테 대출을 받아서.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새로운 배터리가 나와야 된다. 전고체 배터리일 수도 있고요. 전고체로 건너가기 전에 배터리 팩과 팩 사이를 그러니까 배터리 팩, 이 팩과 팩 사이의 경계선상을 없앤다든가 부피를 좀 줄인다든가. 그래서 배터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해야 되는데 기존의 거 갖고는 중국의 CATL이나 일본의 파나소닉하고 경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 부담이에요. 그 비용 부담을 LG엔솔이 못하니까 GM 자동차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죠. 누구는 배터리 한번 완충하면 1000km 간다는데 폭스바겐 같은 거 앞으로 자기네들 거는 끼케봐야 500km밖에 안 되니까 늘려야 되는 거예요. GM 자동차는 포드 자동차하고 LG엔솔이지만 현대차도 LG엔솔이잖아요. SK이노베이션과 포드고 현대자동차도 같이 협조한대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2차 전지 완성업체들은 뭐를 쏟아부어야 돼요? 돈을 쏟아붓는다는 것은 비용의 문제입니다. LG엔솔의 하락의 이유입니다. 삼성 SDI의 하락의 이유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좋은 말로 뭐라고 그래요? 한 종목뿐만 아니라 여러 종목이 그렇게 문제를 구조적으로 안고 있는 것을 그렇죠. 업황이 안 좋다. 라는 두리뭉실한 말로 뭉개버리는 거예요. 매출은 최대 좋은데 업황이 왜 안 좋아? 그 얘기 2년 전에도 들었어요. 하이닉스. 야, 사상 최대 실적인데 왜 팔으라고 그래?
2년 전에도 들었어요. 2년 전만 들은 거 아닙니다. 20년 전에도 들었어요. 10년 전에 대우조선해양 하락을 할 때도 들었어요. 세계 최초의 드릴십 LNG선. 근데 왜 팔아요 주식을? 그때도 들었어요. 세계 최초. 지금도 듣고 있어요. 세계 최초. 반등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GM의 그런 뉴스들은 사실 좋은 뉴스는 아닙니다. 단발성으로는 좋죠. 오죽하면 앞으로 LG엔솔, LG화학이 80% 지분 갖고 있어요.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90조 원 갖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돈이 없어요? 블록딜로 10%만 지분 넘기면 10% 바로 꽂힙니다. 자, 따라서 지금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오늘 강의 주제가 뭡니까? 그렇죠? 반도체 한파덕에. 반도체 앞으로 업황이 안 좋답니다. 내년도에 하이닉스가 적자난데요. 그렇지만 종목들은 반도체 주가 그렇다고 해서 더 빠지느냐. 삼성전자는 7만 전자는 회복할 것 같습니다. 7만 전자는. 왜 그럴까요? 상대가 거의 죽어. 자, 나도 힘이 딸려. 우리 집도 매출액이 줄었어. 월 매출액이 1억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줄었어. 짜장면 골목집이야. 인천 차이나타운. 짜장면집 100집 있는데 벌써 50집이 망했어. 나머지 50집은 간당간당해. 보니까 앞집 손님이 거의 없어. 근데 우리 집은 그나마 하루에 100명 오던 데서 50명으로 줄었어. 이 집 망할까요? 안 망할까요? 이 집만 객관적인 절대평가로 놓으면 망합니다. 근데 이미 100집 중에서 50집 망했죠. 남아있는 50집 중에서 매물로 내놓은 집이 20집이지. 이것만 극복하면 여기서만 살아남으면 어떻게 돼요? 살아남. 누가? 반도체가. 반도체 한파 덕에 지수, 반도체가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반도체 한파 덕에 지수는 제한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등은 나오지만 연속 전상은 없는. 왜? 업황이 안 좋으니까. 2600포인트, 2700포인트 정도까지는 반도체가 지금으로부터 10%에서 15% 정도는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가능해 보여요. 그렇지만 수익률 게임은 얘들이 아닌 거예요. 종목장인 겁니다. 올라가더라도 어떻게 갈까요? 한 방향으로 쑥 붙일까요? 이렇게? 아닙니다. 지금처럼 이게 정답이에요. 올라갔다가 덜컹. 갔다가 여기서 또 한번 또 시도. 또 올라갔다가 덜컹. 그러니까 누구만 죽어나느냐? 오늘 매수한 사람, 아침에 시가에 매수한 사람, 그랬다가 마이너스 나서 손절한 사람, 이 사람들은 이번 장에서 크게 물려 죽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참다 사는 거죠. 미국이 금리 동결할 때 2월 2일 날이거나 3월이거나. 자, 2030년도 미국의 FOMC 회의 일정입니다. 벌써 12시 5분이네요. 종목은 아침에 바이오주를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바로 시작하자마자 전략도 말씀을 드렸죠. 남아있는 종목이 이제 여러분하고 숨어있는 종목 두 종목만 잠깐 보고 오늘 12시 20분까지 진행하고 12시 20분에 그 다음에 시장 흐름 점검해보고 그 가운데서 즉흥적으로 가능한 종목 한 종목 더 보고 그래서 총 3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그런데 이미 기본 개념이 섰다. 그분들은 그러면 내 수익률을 어디까지 끌고 갈 건가를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왜 박스권장이 저렇게 나올 때 그럼 나는 앞으로 몇 번을 매매했니? 3번을 매매하신다. 2650포인트까지 혹은 많게는 2700포인트까지 갈 때까지는 그러니까 제 눈에는 2650까지는 보여요. 연말 연초까지. 그 이상은 솔직히 지금으로서는 그 다음 행태를 보고 2200 깨졌을 때부터 2600
까지는 보였습니다. 여러분들하고 그때 했다시피. 자, 그런데 지금 이 조종장의 흐름으로 봐서는 CPI 지수라든가 미국 인플레이션율이라든가 그리고 10년물 국공채 이자율이나 국제유가 떨어진 거라든가 봤을 때는 2650에서 2700 선상까지는 보입니다. 그 다음 거는 그 다음 거에 봐야 되겠죠. 특히 요거. 자, 잘 보세요. 2023년도 상반기, 즉 한번 2월 1일 날 미국 현지 기준입니다. 그리고 3월 22일 날 두 번째, 5월 3일 날 어린이날 전전날이네요. 삼성전자 액면 분할 5,000원에서 100원으로 했을 때 삼성전자 제가 끝났다고 그랬죠. 하이닉스보다 싼 주식이다. 강남 아파트 10평대가 10억이다. 그런데 너도 나도 다 강남 아파트, 강남 정부에서 줘가지고 신혼 부부들한테 다 강남 준다고 해봐라. 그 아파트 가격이 가겠느냐. 희소성이라고 말했죠. 자, 그때 그래가면서 삼성전자 이제 끝났다. 그 날이 무슨 날이에요? 5월 3일. 제 기억에는 5월 3일인가 했는데 5월 5일 어린이날 직전 날이었어요. 액면 분할한 날이. 5년 전인가? 4년 전인가? 자, 지금 보겠습니다. 2023년 5월 3일이네요. 한국 시간으로 5월 4일이겠네요. 잔인한 어린이날이 될 것 같습니다. 오징어 게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 애기 동상 기억나시죠? 인형인데 단발머리 이렇게 뒤로 하고 삐삐 닮은 그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탁 돌아봤는데 로봇이잖아요. 그 로봇가 인형인데 거기서 눈에서 딱 보갖고 총으로 쏴버리지 않습니까? 움직이는 사람. 그 어떤 어린 동심의 핏빛 잔인한 일말의 가차성도 조금만 움직여도 그냥 총으로 쏴버리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라는 동심. 그 단발머리 여자아이.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결론은 피가 튀겨가면서 사람들이 꼬꾸라지 공포감에 휩싸이는 그 극명한 대비. 여기에서 사람들은 뭐를 느껴요? 겪어보지 못한 충격을 느끼는 거죠. 이번 연도에 제가 봤을 때 가장 잔인한 상반기는 5월 3일 날 올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아마 이때 개인 투자자들이 금리 동결이라는 혹은 금리 인하라는 그런 어떤 뉴스 속에서 대규모로 주식을 추격 매수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타임입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잠깐 볼까요? 여러분들도 눈치채셨지만 이번 금리 12월 달 금리가 내일 모레 이제 발표가 됩니다. 한국 시간으로 15일 날. CPI 지수가 오늘 밤에 발표되는데 7.3을 예상해요. 지난번에 7.7이었죠. 근데 국제유가 하락 속도를 본다면 그리고 미국의 주택가격 그리고 중고차 가격 하락 흐름을 본다면 CPI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본다면 1월 달에는 CPI가 6%대까지 도달할 것 같습니다. 6.9나. 그런데 금리는 12월 달에 0.5를 올리게 되면 몇이에요? 4.25예요. CPI는 떨어지고 있는데 10년물 국공채는 3.5인데 미국 정책 금리는 4.25에서 4.5다. 1% 차이 벌어졌죠.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자, 그러면 가장 주식하기에는 괜찮은 타이밍인데 2월 2일 날 그러면 굳이 뭐를 국제유가가 60달러 사우디와의 문제로 불화설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국제유가 찍어 누를 것 같이 보여지는데 굳이 60달 국제유가도 65달러, 67달러, 70달러 언더고 CPI 지수도 그러면 계산해 봤을 때 6%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 6.9나 7.0 그러면 2월 2일 날 금리를 올릴까요? 안 올릴까요? 많이 올려보면 0.5 적게 올리면 0.25 안 올릴 가능성도 있어요. 혹은 0.25 올리고 3월 달에 안 올릴 가능성이 있다. 주식시장은 이때 폭등하는 겁니다. 1월 달에 0.5를 올리고 캐나다처럼 앞으로는 금리를 어떻게 한다? 예, 금리 인상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
비슷한 뉘앙스로 말을 할 수 있겠죠. 주식시장이 이때 폭등해요. 그렇지만 이미 경기는 꺾이기 시작했죠. 미국도. 실업률도 늘어나고 미국이 원하는 게 그겁니다. 인플레이션을 잡는 과정 중에서. 자, 문제는 뭐냐? 주식은 탄력을 받으면 또 무섭게 움직이는 게 주식이에요. 심리적인 이게 펴가면서 마치 은행 금리가 쫙 올려주다 지금 멈춘 것처럼. 미국이 5%대에 지금 기준금리를 제시했죠. 4.25예요. 1월만 돼도. 당장이면 12월 달에 4.25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내내 1% 올리는 거야. 8번 동안. 8번 동안 0.25씩만 올려도 2%, 6% 금리예요, 미국. 그러면 상반기 중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번에 0.25 올리고 1월 달에 0.5를 올리면 3월 달이나 5월 달에 둘 중에 한 번은 금리를 안 올려요. 4.5니까 남아있는 6번 중에 그러면 0.5만 올려도 5%대인데. 그럼 하반기에 4번을 안 올리든가. 아니면 올려도 0.25 한 번 올리고 그 다음에 안 올리든가. 주식시장이 될까요? 안 될까요? 5월 달 정도 되면. 너도 나도 다 된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CPI 지수는 잡힌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못 잡, 이미 6% 넘었을 때 재앙은 시작한 거예요. 중요한 건 내년도에는 미국이 특별한 일이 없으면 많이 올리면 2%, 적게 올리면 1%. 이번 달에 0.5 올리면 4.25예요. 어떤 주는 4.5. 그럼 남아있는 총 7번 중에 1% 금리를 올리면 5.5입니다. 0.25씩 4번 올리고 그럼 3번은 금리 안 올려요. 한 번 올리고 금리 쉬고 0.25씩만 올려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5월달이 제가 봤을 때 가장 잔인한 겁니다. 누구한테 잔인하냐? 주식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언제 팔아먹을까? 나는 본전만 하려고 했는데 여기까지 주식이 올라왔네? 이걸로 행복한 거고 2200포인트의 주식 다 정리하십니다. 지금 여러분들 거의 다 지금 주식 들고 있다가 아침에 붙었다가 오늘 손절하고 계속 단타로밖에 못해서 좋은 정보 다 올라와 있죠. 그분들이 마지막에 베팅하는 때가 저 타이밍이에요. 금리 동결 3월 달에 나오든지 2월 달에 나오든지. 저는 주식이 올라갈지 떨어질지 솔직히 모릅니다. 확률 게임을 하는 거. 그런데 한 가지는 확실하게 합니다. 마지막에 항상 제가 고민하는 게 있어요. 주변을 돌아봅니다. 주변을 둘러보고 전화해봐요. 야, 형님, 잘 계시죠? 선배님. 힘드시죠? 아유, 괜찮아. 다행이다. 그래도 요즘 주식 좀 올라와서. 실력 있으시니까 괜찮으실 거예요. 그런데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주변에 보면 죽것이요. 주식이 왜 이래요? 전문가님 주식이 왜 이래요? 주식이 왜 이런 게 아니라 당신이 그런 거야. 주식시장은 아무 문제 없어요. 지난 수십 년간 그랬어요. 당신이 그런 거야. 반도체 조금 안 좋다니까 다 팔고 2차전지 되니까 2차전지 샀죠. 2차전지 꺾이죠. 20, 30% 손실. 2차전지 팔고 지금 바이오 다 팔고 얼마 전에 바이오 다 팔고 2차전지로 갔는데 2차전지 1, 20% 수익 주고 30% 빠지고 그럼 이제 바이오 지금 또 박한쌤이 보니까 바이오 올라온다고 하네. 허락. 근데 여러분 못 바꾸잖아. 제가 바이오 올라온다고 지금 한 달째예요 지금. 매집하라고 한 지가. 여러분들 지금 바이오 종목 그 사이에 1, 20% 올라왔습니다만 바닥 탈출 수준에 불과하죠. 2차전지 팔고 못 건너오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백발백중하는 것도 실력이다. 그렇지만 그건 프로들끼리 하는 거예요. 잘못됐을 걸 빨리 바꾸는 거예요. 총 딱 쏴봤는데 첫 발이 이상해. 바람이라든가 습도라든가 분위기 있잖아요. 그러면 빨리 미세 조정해야죠. 내가 분명히 이 정도 딱 쐈으면 거기에 딱 꽂혀야 되는데 왜 한짝 9점 경계선상에 꽂혔어. 그러면 바람이 이쪽으로 부는 겁니다. 오른쪽. 그럼 살짝 왼쪽으로 해야죠. 양궁 선수도 그렇게 하죠. 왼쪽에 꽂혔어. 아무 이상 없어. 바람도 이상 없고 먹고 있다. 아무 이상 없는데 살짝 왼쪽에 꺾였어. 내가 지금 뭔가 평상시보다 이게 날이 안 서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확실한 건 뭐예요?
내 실력이 일단 있어야 돼. 나는 분명히 여기 똑바로 쐈는데 이쪽으로 갔어. 바람이 불든가 뭐가 불든가. 그럼 그것만 조정해줘. 근데 내 실력의 변동이 있어. 이거는 실력의 변동이 있는 건 뭐냐면 연습을 안 하는 겁니다. 그렇죠? 축구 하시는 분들은 알잖아요. 골프 치시는 분들도 알고. 맨날 그 딱 자세, 그 폼 그대로 치는 거죠. 그러면 항상 공이 바람이 없고 습도도 제자리고 모든 것이 불변이라면 거기에 딱 날아가야 됩니다. 연습장에 보면 그 있잖아요. 동그란 거 벽에. 처음에는 이만 거에도 못 맞췄다가 나중에 요만 거에도 맞히잖아요. 맨날 밥만 먹고 그것만 하면. 자, 그랬을 때 바람 요소 고소하고 비가 오는 날 고려하고 거기에 맞춰서 그거 변수만 주는 겁니다. 즉 주식시장도 내가 실력만 제대로라면 금리가 멈춘다든가 금리가 인상한다든가 지금 단기적으로 테마가 바이오로 흐른다든가 혹은 오늘 아침에 원자력이 움직였다가 안 가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바람이 부는 게 느껴진다든가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거기서 강약 조절만 하면 되는 거예요. 즉 10%로 살 건지 팔았다가 잠깐 놔줬다가 다시 들어갈 건지 절반만 했다가 할 건지 따라서 주식의 차이는 뭐냐, 잘한다 못한다는 차이는 바닥에 다 쓸고 다 사고 다 파는 게 아니라 비율 조절이에요. 상한가에 따라 사도 돼. 그런데 1%만 삽니다. 밀릴 때 5% 사. 1%산 거는 마이너스 20%인데 뒤에 산 10%가 마이너스 사가지고 지금 보합이야. 다 수익이에요. 그럼. 주식은 타이밍의 예술이다. 맞아요. 타이밍의 예술이 아니어도 돼. 뭡니까? 그렇죠. 분할 매집을 통해서 모든 종목에 매번 타이밍 예술을 할 수 없으니 시스템으로 극복하는 거.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오늘 같은 날 쌍심지를 키고 매매를 붙어야 되는 날이 있고 쌍심지를 키고 참아야 되는 날이 있어요. 그런데 초보들은 이걸 제가 보니까 못해. 바람이 불 때 그쪽으로 노를 저어야 되잖아요. 돛대를 올리고. 근데 나는 저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나는 바람은 저쪽에 맞바람이 불어. 노를 저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때는 손 놓고 기다려야 되는 거죠. 아니면 모타보트를 장착해 갖고 기름값이 좀 들어가지만 오늘은 기름을 써야 된다. 이런 전략으로 가든지. 준비해야 되는 거죠. 저어서 갈 건지 모터로 갈 건지. 그러면 그물을 오늘은 두 번질 할 건지 한 번질만 하고 끝낼 건지. 그거 보고 준비하는 거잖아요. 바람 불고 뭐하고. 요즘에 기상청이지만 옛날에 기상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하늘 구름 보고 뭐 보고 야 오늘은 빨리 갔다가 빨리 나와야 된다. 늦게 오면 어떻게 돼요? 파도에 전복될 수도 있잖아. 경험을 통해서 그런 것을 데이터를 축적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자기 머릿속으로 축적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기록하고 하고 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지지선, 저항선, 이 장이 박스장인지 상승장인지 강세장인지 약세장인지 아니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업황 불안하지만 반등 가운데 2차전지 반등 나서 지수는 완만하게 가다가 또 덜컹. 그래서 종목장인지. 그 종목장의 중에서 5G하고 제가 움직였죠. 컨텐츠가. 5G들 어제 오늘 둘째 날 매수 아래꼬리 하는 날이고 오늘은 바이오예요. 어제 미국장은 반도체가 움직였어요. 근데 왜 한국은 바이오냐? 자, 잠깐 말씀드리는 사이에 종합주가지수 잠깐 또 마이너스 났죠?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보합이네요. 2시 반대야 간다니까. 오늘은 이 개인 투자자들 알박기 이것 때문에 이거 죽여줘야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제가 방송한 지 지금 1시간이 지났는데요. 1시간 사이에 뭐가 움직였어요? 주식 200억 매도. 선물, 죄송합니다. 주식 200억 매수, 선물 4, 500개 매수. 반면에 콜옵션은 약간 매도죠. 그럼 애들이 이걸 사가면서 주가가 살짝 반등이 나올 건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풋옵션도 계속 매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거 개인 투자자들 2시 반까지 계속 그렇게 질질 끄는 겁니다. 플러스 났다가 잠깐 마이너스 나면 또 죽어요, 이게. 콜은. 오늘은 콜옵션 때려먹는 날인데 암묵적으로 둘이 합의가 됐어요.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잠정적으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외국인도 올리고 싶어 하고 기관도 올리고 싶어 하는데 아침에 얘들 잡아먹고 가는 겁니다. 중간에. 참새 방앗간 못 지나가듯이. 어차피 올라갈 거. 자, 선물부터 살짝 눌렀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수 눌러줄 때 뭐를 해야 되겠어요? 지수 마이너스 날 때. 1번, 갖고 있던 주식, 오늘 아침에 산 거 손절한다. 2번, 지수 조정을 이용해서 사고 싶었던 주식. 어제 에이스테크, 5G 움직이기 시작했죠? 첫날 급등. 어제 윗꼬리, 오늘 아랫꼬리. 아까 제가 방송에 들어오기 전에 저도 이거 확인하고 왔거든요. 왜? 저희 회원분들한테도 어떻게 하는지 지시를 해야 되잖아. 11시부터 박한쌤이 방송이 있으니까 제가 10시 40분에 나와요. 방송 끕니다. 오전 방송. 10시 반에 지시하는 거예요. 이때. 10시 반에 지시를 해요. 자, 오늘은 5G 종목분들이 약세입니다. 음봉 이틀째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눌림목을 이용해서 아침 시가 전후 근처 내려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오늘 하락 둘째 날이니까 음봉. 오늘 매수해서 수익 구간으로 끌고 가야 된다. 몇방 며칠? 이번 주 전략 종목입니다. 에이스테크를 지금 제가 이걸 그렇게 상징적으로 보여드리는 건데 이 종목 말고 저희는 제 산 종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따라서 하면 우리만 좋잖아요. 5G는 5G인데 다른 종목이에요. 여러분은 이거 해도 돼요. 왜? 생방 회원하고 방송 회원하고 생방에서 먼저 사게 하고 방송에서 뒤늦게 사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좋아요? 생방 회원이죠. 그렇죠?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좋은 종목 5개를 예를 들어서 해요. 그리고 나서 생방 회원분들은 많이 사봐야 한두 개야. 근데 우리는 더 살려면 돈이 없잖아. 그렇죠? 이 종목 10% 정도 사면 20%에 벌써 두 종목. 혹은 한 종목 10%. 요즘 뭐 다 주식인데 뭐. 돈이 없잖아. 근데 내가 봤을 때 진짜 좋은 주식. 타이밍도 딱 좋아. 그럼 버려? 아니죠.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종목들이 지금 뭐예요? 지난번에 월드컵 특집 한다고 했을 때 밤에 한 개. 공구우먼. 그렇죠? 아시아나. 신세계. 신세계 INC. 신세계 인터내셔널이죠. 그리고 또 누굽니까? 아프리카 TV. 아프리카 TV 깡 바로 가차없이 쳐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공격수는 짧게 먹고 짧게 나오는 거예요. 공구먼도 이틀 올려고 컷. 자, 평상시 우진장 연구합니다. 빵 유통기한 얼마예요? 제과점에서. 좋은 빵. 하루 이틀밖에 안 돼요. 저녁 때 안 팔리면 어떡합니까? 옆에 빼놓죠, 사장님이. 반값. 저녁 때 가면. 다음날 아침에 가면 그 빵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디가 있어요? 예쁘게 포장지에 담아 있습니다. 독거노인분들 동네별로 있잖아요. 저희 동네 빵집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이렇게 정기적으로 뭐 고아원이나 이런데 주시는 걸 봤습니다. 제가 사장님 저는 그거 먹어도 돼요? 반값에 팔아요. 그랬더니 안 된대. 원칙이에요, 그분들은. 자, 저도 원칙이 있습니다. 어차피 좋은 종목이야. 근데 우리는 이걸 샀어. 그럼 저는 여러분들한테 공개해요. 에이스테크, KMW. 타이밍입니다. 차백신 연구소. 중해제약. JW 중해제약. 많이 올라왔네. 아까 방송하기 전에 2%인가 했는데. 그쵸? 자, 특히 바이오 종목 고를 때는 지금 바이오 종목은 실적이 있는 종목을 고르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뭐 한다 카더라 이런 종목이 아니라 한국인의 두통약 하면 개보린, 펜잘 이런 것처럼 딱 되어 있는 거. 예. 아까 제가 하나 여러분들한테 숨겨놓은 종목 하나 말씀드리고 나간다고 그랬죠? 동아소시오홀딩스라는 종목입니다. 네, 동아소시오홀딩스인데 이 회사는 지주사입니다. 자, 지주사인데 이 회사에 계열사들이 있어요. 네, 계열사들이 영업이익이 2019년도 520억, 매출액 7,700억, 단기 2020년도 영업이익 500억, 매출액 7,800억, 2021년도 매출액 8,800억, 영업이익 600억, 2022년도 매출액 1조원, 영업이익 500억대 예상됩니다. 자, 예상이지만 1, 2, 3분기가 실제 그것을 예상했던 부분을 달성하고 있는지 한번 잠깐 볼까요? 1, 4분기 마이너스 20억, 2, 4분기 플러스 142억, 3, 4분기 220억, 합치면은 360억, 마이너스 25억이니까 340억, 4, 4분기에 160억만 실적이 달성하면 500억이 달성되네요. 520억, 500억, 600억. 지난 3년간의 평균이죠. 매출액은 증가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렇죠? 네. 동아제약에서 분할된 지주사입니다. 이 회사가 이렇게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10만 2,500원이네. 욕심 부리지 말고 11만 원에서 팔고 싶으시겠지만 참으세요. 11만 5천원, 11만 3천원에서 네. 그러면 한 12, 3% 정도 수익률이 나겠네요. 이번에 구정이 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2월 달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1월 달 경까지, 구정 전까지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 지난 5년간 하락만 했잖아. 이해되셨죠? 지난 5년간 하락했잖아요. 10년 가까이. 이 가격에 이 정도 배당에 500원, 1,000원, 2021년 1,000원, 2022년도 6월 500원, 분기 배당 주네요. 그쵸? 1,500원. 그러면 지금 10만 원이죠. 배당률이 높은 건 아니네요. 그렇지만 실적이 또 바탕이 되잖아요. 금융적. 난 좀 더 욕심내고 싶다. 네. 조금 더 욕심내고 싶다. 그러면 이런 거 사는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땐 가격 매력이 크게 있지는 않아 보이네요. 뻔한 종목들이 많아요. 지금 봤을 때. 공격적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일양약. 사실은 이건 공개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게 사람이 참 신기한 게 지금 제가 여러분들을 안 보잖아요. 안 보이잖아. 제가 방금처럼 동아 소시오 홀딩스를 했는데 반응이 느낌이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야, 내가 저 종목 받으려고 저 지주사 받으려고 내가 지금 12시 반까지 밥도 안 먹고 기다리고 있었어? 이런 느낌이야. 1학년 정도 하나 던져줘야 여러분들이 물고 뜯고 맛보고 싶는 느낌이 기다리셨던 보람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번 주에. 27,000원이네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여섯 번째 과외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